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홍삼열 목사라고 합니다. 코치이기도 하고 퍼실리테이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행복한 공동체의 조건, 이렇게 우리 조셉 김 목사님께서 제목을 달아주셨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행복한 의사소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사소통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의사소통의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라고 이름하여 불러주시는 거죠. 요즘은 그 교회에서 쓰던 그 공동체라는 이름이 오히려 사회에서 더 많이 쓰여지는, 그만큼 공동체를 모두가 다 갈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우리 온라인에서도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과거에 우리 요셉 김 목사님 천리안에서 생명의 빛 동호회를 운영하시기도 하셨고, 저는 또 이제 나우누리라고 하는 곳에서 샘틀 선교회라는 걸 운영하기도 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 나누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행복한 의사결정 부분으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의사소통, 또 뭔가 모든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그 다이버전스, 많은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과, 또 두 번째 컨버전스, 그 의견들을 다시 요약하고 수렴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다이버전스,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견을 많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는 방법들, 기쁨으로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걸 어떻게 요약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성경 공부했던 흔적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성, 그러고서 거기에 두 가지 카테고리만 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였고, 또 그 아쉬운 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뭘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성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아쉬운 점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 또 아내 사레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다.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결여된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하갈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이 결여되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협상력이 좀 부족했다. 또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결여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었고요. 그 아쉬운 점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례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한 거다. 이거는 경청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했고,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던 전략가라는 측면이 있다. 또 협상력 부분에서는 10명에서 1명으로 내려가는 것은 개인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을 것이다. 또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결여됐다는 부분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초점에 충실했다. 뭐 이런 등등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받을 인성은 뭘까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고향을 떠났고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도전 정신이 있었고 천사와도 조카의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단을 쌓는 겸손한 예배자이기도 했고 이름을 세계의 아비로 불러주신 것처럼 세계를 품은 지도자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행위를 통해서 대속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인정한 사람이었고 상속자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질문자, 조카 롯과 깔끔한 교통정리를 통한 배려자,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환경과 연결적 사고를 가진 사람, 할례와 같은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 실천적 인간 등등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쳤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결과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뭘까요? 질문을 던지고 받아쓰기를 잘한 것입니다. 질문을 잘 기획하는 부분들이 늘 우리는 중요하죠. 설교를 작성할 때도 어떤 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같이 늘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또 참여자들,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쓰기만 잘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 요약하고 정리만 잘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또 나도 가르치는데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데 일목했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또 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발성도 촉진되는 그런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소통 그러면 경청과 질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다른 요소들도 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집단과 마주하면서 경청할 것인가. 우리 코칭에서 1대1로 코칭하면서 경청하는 일은 이게 뭐 굉장한 수련이 필요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집단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속에서 경청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또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 참여자가 이야기에 적절히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일 테고요. 모호하거나 압축된 의견,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해서 그 진짜 깊은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게 될 때 이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용사, 명사, 동사를 써서 한 15자 정도 되는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모호한 의견, 압축된 의견들을 좀 풀어서 다시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신의 의견을 가감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건 나중에 저절로 될 거고요. 좋은 의견들이 선택이 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될 것이고 처음서부터 맞다, 틀리다, 뭐 그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내가 가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잘 하기만 해도 이 분위기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냥 그 뭔가 쓰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제 받아쓰는 것들은 조금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인성 보신 것처럼
언어로 표현한 의견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쓰기만 해도 내 의견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쓴 의견들은 모두가 보이는 곳에 붙이면 그것으로 내 의견이 반영됐구나 하는 뿌듯함을 갖게 될 것이고요. 참여자의 이야기가 근데 너무 길 때, 다 받아 적을 수 없을 때, 또 진행하는 사람이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한 분한테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신 분에게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요약된 의견이 나오면 그때 적어 놓으면 되겠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화이트보드나 칠판이나 뭐 이젤 패드나 이런 받아쓸 도구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모두가 다 참여하는 내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함께 모든 것을 또 책임까지 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활용하는 것,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더 이 그림들 당장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림들 그렇지만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주제 또는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의제, 아젠다와 연결을 할 때 강제로 좀 연결하는 거죠. 그거하고 특별히 상관 있는 사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연결을 해서 오히려 그 관점을 좀 다양화시키고 또 의식을 확장시키고 관점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 사진 같은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그림 카드들, 사진 카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칭 회사, 퍼실리테이터 회사들마다 카드를 만들어 팔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비교적 이제 비용이 다 한 3만 원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추천하고 싶은 카드가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기독교에서 만든 카드, CCC에서 만든 이 솔라리움 카드라고 하는 걸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비용도 뭐 10,000원 안쪽이고 또 양철 통으로 잘 돼 있어서 보관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도 부피도 별로 나가지 않는 사진 한 50장 정도가 돼 있고 뭐 특별히 누가 보기에도 기독교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나 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카드인데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대화할 때 오늘 당신을 소개할 때 이런 카드들 중에서 당신을 소개하기에 좋은 카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당신 소개를 해 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좋고 또 어떤 회의를 할 때나 교육을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이런 주제하고 이 그림 중에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진들 눈에 띄는 거 하나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기에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소통하는데 이런 그 도구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전지를 펴놓고 각자 그리게 하는 것도 좋고요. 자기 앞에다가 또 이렇게 그 헥사지 육각 모양으로 재단이 된 색지를 가지고 각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저희 코치 협회 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갖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진행을 했던 행복한 바다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각자 나누었던 결과물인데요.
이 육각형을 각자 그렸지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헥사 투 하이브 벌집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또 아름다운 결과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회의할 때 좀 축제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결과물이 좀 아름답게 예쁘게 설계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연상법 중에 또 한 가지 아까 사진도 강제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단어를 가지고 강제로 연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기 밑바탕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써본 것들입니다. 핸드폰하고 또 오늘 여기 그 선교사 교육을 하면서 했던 결과물인데요. 저희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안식년이 돼서 들어오신 분들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5년차 지금 계속 제가 맡아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기록해 놓으신 부분들인데 현지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진짜 주제였어요.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먼저 그 자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임의의 단어, 임의의 단어, 아무 단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의 단어를 하나 선정을 한 것이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핸드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시라고 했더니 교육, 공부, 시계, 사진, 약속, 예약, 뱅킹, QR코드, 줌, 유심칩, 뭐 거울, 필수품, 음악, 게임, 스케줄, 계산기, 영화, 패스워드, 번역, 유튜브 등등의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한 20여 가지 기록을 해 놓게 됐습니다. 그 임의의 단어에 나왔던 특징들과 이제 두 번째는 현지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리얼 주제와 강제로 연결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이번에는 그 연결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냥 바닥에다 쓰지 말고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포스트잇에 쓴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다시 요약해야 되는 데서 이 아이디어를 자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붙었다 떨어졌다가 자유롭기 때문에 스티키 노트죠. 그래서 이제 옮겨서 뭔가 그룹을 짓거나 요약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도구라서 다음 단계에서 뭔가 이 데이터가 이동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포스트잇을 쓰는 게 아주 적절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밑에 있는 교육, 공부, 시계, 약속 이런 그 핸드폰에 대한 아이디어들, 특징들과 또 현지인들에 대한 양육 문제와의 연결 속에서 찾아낸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위에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육 교재, 성경 공부, 양육 기록을 사진 같은 거로 남겨뒀으면 좋겠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다. 눈높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개인이나 그룹별로 또 따로따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성경 필사를 시키는 것도 좋겠고 제자화 시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야 되고 때로는 게임을 통해서도 교육할 수 있다 등등의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요약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하면서 그
보여드리는 과정을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개발을 할 때는 물론이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교회를 이전하거나 라고 할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하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해보는 거는 통계청의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포털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지도를 그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리고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서울 같은 데서야 인쇄된 지도를 써도 괜찮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지도도 구성원들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서 그리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매직 같은 거 쓰기보다는 크레파스, 우리 초등학교 때나 만져봤던 크레파스를 쓰면 성인들도 이제 오랜만에 만져봐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그걸 그림으로 지도를 대략 그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지금 여기 그려 있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분야에서 했던 지도입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거,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도시재생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미 폐허된 공장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해서 이 도시를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디어로 적게 하는 것이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지역에는 어떤 전략이 좋겠는가,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좀 줄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전략을 넓혀갈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게 하면 이 마치 지역을 한눈에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시스템 사고에 기반한 전략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측면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일들 많고 현지인들을 세우고 하려면 이런 그 전략들이 이제 자주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핵심 요인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함께 고민하는 일, 이 속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먼저 진단해야 되겠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문진을 하거나 또는 청진기를 대서 진단을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CT 촬영을 해보거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거나 심지어는 MRI 검사를 해보거나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전부 진단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죠. 진단을 하고 나면 가능하면 원인을 찾고 원인까지 나온다면 그 다음에 개선책, 거기에 처방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죠. 우리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아마 우리 남성들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일 겁니다. 아내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만 줘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는 않고 몇 마디만 듣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바로 뭘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해 본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퍼슨 기념관에 관광객이 많이 갑자기 감소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원인 분석해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찾아냈는데 한번 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은 전부 Y입니다. Y. 왜 관광객이 감소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 코칭 펌들이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어감이 안 좋아요. 뭐 따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라고 바로 들어가면. 그래서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훨씬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고요. 이 Y라는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입니다.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체보다 심리, 마음이 더 근본이고 마음보다 영이 더 근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보다 더 지엽적인 문제들은 더 나중에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게 되는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목사님들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는 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그 워싱턴 DC의 문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대리석 벽면이 많이 허옇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대리석 벽면이 허옇게 그렇게 훼손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강한 세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한 세제를 굳이 사용했던 이유는 뭘까요?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다. 비둘기가 그곳에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비둘기 먹이인 거미가 많아서 그렇다. 청소를 안 했나? 왜 거기만 그렇게 거미가 많았을까요? 거미의 먹이, 거미줄을 쳐서 잡아먹는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아서이다. 나방이 특별히 거기에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물보다 미리 조명을 켜고 일찍 퇴근해서 그렇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나면 해결책은 처음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을 좀 일찍 켜고 퇴근했던 것 때문에 문제라면 다른 건물들처럼 좀 늦게 조명을 켜고 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 조율 또는 뭐 당번을 정하거나 하는 일만 이제 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Y를 묻는 질문들을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회의는 간단히 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회의를 많이 하고 일은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사람을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시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일, 이것은 모두가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결과이죠. 만약에 이제 그 몇 사람의 리더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끼리만 뭔가 기획하고 실행을 한다면 우리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20%가 열성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80%는 구경꾼이 된다는 그런 파레토 법칙이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늘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과정들에게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늘린다면 오히려 80%의 그 열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뭐 많아야 20% 정도의 구경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파레토 법칙이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쓰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또 컴퓨터 사역을 했던 우리 요셉 목사님, 저 이런 사람들들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알약이나 알집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알마인드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20절에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분석해서 우리가 설교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 그 본문에 주님이 하신 질문의 순서가 하나 떠오르고 또 반석 위에 교회라는 말이 하나 떠오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떠오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핵심 단어들이 잡히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나열해 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의 순서들을 보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게 질문을 하셨구나. 첫 번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3자의 입장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렴 물어보셨다가 그 다음번에 그러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좁혀서 다시 질문하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석 위의 교회,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기도 하시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에 가깝잖아요. 그런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걸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또 음부의 권세는 뭘까? 그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두움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천국 열쇠, 그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겠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관련지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반석은 주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이름과도 같구나.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 또 음부의 권세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역할이니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또 천국 열쇠가 맨다라고 하는 건 문제화시키는 것이고 푼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그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함께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가면서 설교나 강의 같은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마인드맵은 또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요. 1.1.2에 있던 아이디어가 3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4에 있는 아이디어가 1.2로 내려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창작하고 만들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정리하고 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든 도구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어떤 주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양육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이퀄, 나에게 이 주제는 뭐다? 거기에 대해서 두세 가지 각자 쓰도록 해서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왜 필요하다? 니즈를 써서 붙이게 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뭐다? 옵스타클을 써서 붙이게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방법을 마지막에 써붙이게 하고 하는 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이런 데 가서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 질문을 쓰면 너무 훌륭한 수업이 되고요. 우리가 그 사용하는 성경의 많은 개념들이 영성, 인성 이런 모호한 주제들을 참여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강의 방식으로 또는 코칭 방식으로 또는 회의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하나 제가 이건 만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다. 화평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다. 이퀄.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해도 되고 메타포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가 화평인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하고요. 남이 주입한 거 가지고는 이게 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쓰기 위해서 고민하면 머리에 확실하게 이제 새겨지게 되죠. 그리고 평화, 화평을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봐라. 필요성, 니즈.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평화를 이루는데, 화평을 이루는데 장애 요인이나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게 걸림돌이구나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하게 되고, 그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방향도 좋고 방법도 좋다. 그래서 웨이에다가 아이디어를 싣게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웨이를 찾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관점 전환, 의식 확장을 위한 앞에 세 가지 질문은 그런 용도로 먼저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그런 질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아웃라고 읽지 않고 제가 어떤 뜻으로 이름을 붙였냐면 인어프의 준말이다. 웬만한 강의나 질문은 이 네 가지 질문이면 웬만하면 충분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인어프의 준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확산한 발산한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모아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단계를 실질적인 그 사례들을 몇 가지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